안녕하세요. 헤어 이원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주행 영상이 올라가는 대신, 녹음은 좀 뜸했는데, 오랜만에. 오토바이 얘기부터 해서, 옛날 얘기 좀 할까? 방금 전, 김민석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좀 실망이네요. 말이 너무 많아. 계엄 때 대응하면서 굉장히 정제된 문장을 쓰더니, 경공에 나와서도 듣기 쉽게 말을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나. 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가? 모르겠네. 이제, 음, 말이 너무 많이, 너무 주권을 많이 둬요. 의견도, 얼굴도 약간 변한 것 같아. 관상이 과학인데 아시는 누구도 아는 것처럼. 아무튼, 계속 투표 나오는 거 좀 보고, 음, 진짜로 노무현 느낌 나는 정청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음, 아직도 안내 오는 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음, 오토바이 지금 6월달 6월 말에 세 번째 시즌 시작됐죠. 관계부 정리한 걸 보니까 2001년에 그 바이크 자켓을 퇴계를 해서 구입한 거 이걸 시작으로 2002년 8월 달에 8월 8일에 두원이를 중고로 구매하고 사고 이틀 있다가 등록해서 번호판 쓰기도 전에 자켓부터 구입해서 그때 라틴댄스 파티에도 오토바이 자켓 입고 갔었는데 올드 댄스 참고로 나는 보면 오토바이는 그 30살 이후 내가 결과적으로 크게 하고 없이 하고 진행한 게 내가 30살 이후 지금 시작을 했니까 2000이면 31살이구나. 10대, 20대 안 한 게 안전? 안전하게 타는데 좀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무리 참고 해도 10대, 20대 때는 땡길 수밖에 없고 땡기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게 스쿠터든 빅바이크든 뭐든 그래서 이번에 그렇으면서 내가 오토바이를 처음 하게 된 게 뭘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지만 그 나를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나를 잘 지금 되게 어떻게 이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체질이 바뀐 게 보통 93년, 91년, 20살 이후니까 시간이 뭐 20년 넘게 지나서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어린 시절에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는 뚱뚱한 약간 머리 크고 뚱뚱한 운동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네. 그 가끔 그 시절 편린이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는 하도 허벅지가 터질 듯이 살이 찌니까 바지가 맞는 게 없어서 교련복, 교련복이 엄청 커요. 그걸 주로 입고 다녔던 기억. 허벅지가 빵빵해지고 가방은 도시락이 두 개, 세 개씩 넣으니까 가방은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그리고 버스에 딱 앉으면 그 바지가 허벅지가 터질 듯한 그 내 허벅지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있고 한 80kg 정도 했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10kg 더 많죠. 또 어렸을 때 기억은 어린 시절에 나는 내가 뚱뚱한 걸 잘 몰랐는데 내가 뚱뚱하다 생각 그때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달리기 안 좋아하고 맨날 꼴찌하니까 음,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뭐 아무튼 어린 시절에 공에 대한 감각은 있었지만 아무튼 운동 좀만 하면 막 땀 많이 나고 땀 많고 어른들은 땀 많이 흘리면 순환돼서 좋다고 하는 거였지만 지금 딱 내 생각에 이제 몸에 그 순환 용량이 부족하니까 좀만 하면 땀이 엄청 비오듯 흘리는 거죠. 그러던 게 이제 고3 무렵 끝나고 딱 그때쯤부터 이제 어떻게 줄넘기를 하게 됐고 땀 내는 걸 좋아하고 줄넘기를 이제 한 2,000번씩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 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 운동을 좋아하면서 아무튼 또 하나가 어렸을 때 내가 보이스카웃을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때 보이스카웃을 하는데 그때 여름 수련원에서 그래서 캠프를 해서 메달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메달을 주는데 음, 그 메달이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웃었던 그 기억. 그런 기억이 나. 되게 뚱뚱했어.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딱 봤을 때 내 바지에 벨트가 아, 내 벨트만 내 허리띠만 그 가운데가 바깥으로 이렇게 말린다고 그래야 되나? 위아래가 이렇게 말리고 특히 등 쪽 거의 중앙 부분이 다른 사람 벨트는 안 그런데 유독 내가 입은 내 벨트는 그 뒷부분 정중앙 부분이 바깥으로 말린다 이거지. 왜 이러나 생각을 하다가 이유를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뚱뚱하고 살이 찌니까 이게 뚱뚱한 사람들은 벨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말리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뚱뚱하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좀 있는 추억이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난 너무 범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책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공부만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게 모범적으로 그냥 무슨 그 험악한 시절인데도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맞은 기억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죠. 와이프도 잘 안 믿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 애들이 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지배기가 공부를 좀 하니까 애들 엄마들이 지배기 엄마시구나 애들한테 우리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전화를 들을 때 오빠 말하는 게 이거였냐고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면 이름을 알게 되니까 네가 원두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으쓱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아, 그 기분을 느낀다는 얘기를 한 2, 3년 전부터 음, 와이프가 하곤 하죠. 하여튼 보이스카웃도 그 당시에 보이스카웃이 약간 돈 많은 사람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던 거였는데 우리 어머니 나는 좀 집이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임 같은 게 났을 때 엄마가 이제 원도 어머니시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으쓱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특유의 그 과감한 성격, 과단성, 의사결정 때문에 전혀 돈하고 상관없이 그 아줌마들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넘은 그 관계가 계속되던 그런 어머니가 네 덕분에 나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안 굴리고
어? 잘 관계 맺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하면서 좋아하셨었지. 마음이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사랑해. 영상 합쳐야겠다. 다음번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계속해서 과의 얘기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뭐였지? 참 사기도 전에 자켓을 먼저 샀더구만. 음, 좀 있다. 좀 그랬어. 그렇게 이제 얌전하게 어떻게 보면 심심하게 공부만 하는 성적으로만 목숨 걸고 성적만 하고 연락 그러고 일본 본고사 문제 맨날 풀다가 문제만 들이다 풀다가 실전에서 괜히 도시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 틀리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병신같이 응. 하는 거 실력에 비해서 그 현장 대응 실전에 좀 약했다 그런 스타일 결국 그래서 일지망도 안 되고 서울대 항공고 주고 막 일지망 안 돼갖고 이지망 물림 유치역학 선박과 가고 그랬죠. 예전에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지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나한테 두 바퀴라는 게 들어온 거는 그 전엔 진짜 사실 폭주족 이런 거 해서 난 얌전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애들이 당구 치는 거니 담배 피는 거니 술 먹는 거니 다 별로 흥미가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게 좋은 줄 몰랐다. 음, 그게 재밌는 부분이라는 걸 몰랐다. 나중에 보면 다 내가 잘하는 거 즐기는 거였으니까 그냥 몰랐다. 어리숙했다. 고등학교 내내 졸업할 때까지. 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당구 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비웃닭 같은 생각이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공부 잘하면서 놀고 다 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토바이가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건 천장지구 때문에 덕화 천장지구 한 5천 년 나왔던 그 영화에서 음, 여러 가지 그 투바퀴의 이미지 멋진 폭주족 약간 반항적 슬픈 늑대 외로운 음, 그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어가는 성당신 오토바이는 사실은 천정지구에서는 뭐 나중에 뭐 웨딩드레스 입고 뭐 질주하는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거는 난 별로 첫 번째 그 쿵쿵 음, 오천년한테 그 헬멧 던져주는 처음 만나갖고 그 갈대밭에서 그쪽 장면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웅. 그래서 모델은 아마 알차였는데 전형적인 알차는 아니었고 약간 스즈키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혼다가 아무튼 약간 F형이라고 하던 약간 그런 스타일. 네. 하여튼 두 바퀴가 처음 내 눈에 들어왔던 건 그거였던 거기서 되게 멋있다 알차 멋있다 저런 거 딱 타고 씨. 근데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가고 뭐 농구하고 군대 가고 조단 막 농구하고 두 바퀴도 막 열심히 좋아했지만 그때 이제 자전거 타고 막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집에까지 자전거 지하철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막 자전거 끌고 오고 막 그랬던 자전거로 연락이 다니고
했던 것 같고 두 바퀴에 딱히 그땐 더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 그땐 다른 거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러다 또 생각나는 건 그러다 또 생각나는 건 잠깐 그러다 또 생각나는 게 참 그거였지. 회사 등록 그 즈음에 2000년쯤 넘어가서 이게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잡지 보면서 막 그 비라고 아메리칸 사진 같은 거 잡지 보면서 그런 거 좀 모아놓고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메리칸도 하고 있고 또 그때 그 내 마음에 들었던 야마 R1 그 레이서 레플리카의 그 음, 한 장을 기록했던 R1 1리터짜리 그거 종이접기 오리가미도 있어갖고 그거 막 만들어서 시네스 들어오기 전이었나? 하얀색과 빨간색 대표적인 모델. 그 즈음에 내 컴퓨터 배경화면 R1 사진 막 쉬는 거 여유 있게 쉬는 거 아니면 아메리칸 느낌 막 그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응. 또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 2000년대 초반에 2003년으로 여기 나오는데 원더풀 데이즈라고 거기 주인공이 투투투투투 하면서 쫙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아메리칸의 그 전형적인 원형 두두두두두 약간 지금 보면 딱 바보 스타일로 비투에 나오는 뱃볼 그러다 결국은 이제 쭉쭉 하다가 음 실제로 내가 두원이를 구매한 건 2002년 8월 8일로 나오네. 이번에 이제 가계부 정리하면서 서류 등록을 보다 보니까 예, 첫 번째 등록한 게 8월 10인데 그 이틀 전에 구매를 했어 중고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오토바이 자켓은 2001년 11월 달에 밤에 퇴근하고 가서 구입했다는 거. 아, 그리고 이제 쭉 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9년까지 쭉 타다가 하여튼 잠실에서 일할 때는 그때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폼나기도 하고 죽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왜냐면 홈 경기 끝나고 밤에 11시 넘어서 11시 좀 정리하고 11시 12시쯤에 잠실 야구장에서 남부선안도 남쪽으로 쭉 대치 쪽에서 남부선안도에서 신도림까지 왔어. 그때 그 내가 좋아하던 사당 그쪽 길 특히 올라가 약간 그 부드러운 그 상승 위향 상향도로를 제일 좋아했던 야구예요. 근데 진짜 두 바퀴는 제일 유념할 게 이 시속 80km가 벌써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100이량 대형 박이량은 물론이고 다이차든 아니면 뭐 아메리카든 좀만 하면 80은 나올 수 있잖아. 하다못해 뭐 어떤 브랜드의 스쿠터든 좀만 당기면 80이 나오는데 80, 7, 80만 돼도 사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땡기면 죽는다. 80km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아메리카는 공기 저항이 많아서 속도를 아무리 막 땡겨도 8, 90? 그 이상 속도가 잘 안 나는데 특히 강, 한강 건너고 이럴 때는 공기 저항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속도는 80, 끼케 85, 90인데 그 느낌은 그 온 귀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 바람 소리가 천둥처럼 천둥을 치고
배우는 그 바람 압력감, 속도감, 진짜로 난 한강을 건널 때마다 진짜 긴장해갖고 여기서 가면 죽는다 생각을 하거든. 그 생각이 들려요 진짜. 같은 막히는 어느 길이나 그 속도가 순식간에 당겨서 도달할 수 있는 속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순식간에 도달해 주기 때문에 스쿠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반응성이 좋아. 오히려 가볍고 엔진이 힘세니까 푸시 튀어나가지. 그런 땡기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나처럼 나이 먹어서 30살 넘어서 입문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안전하게 큰 탈 없이 할 수 있는 합의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2009년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아무래도 연애 투어키는 잘 떠올리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러면서 결혼 많이 만나고 그러면 나이 탈 수가 없죠. 실제로 한 2009년 정도부터 타고 주행을 안 하고 쭉 있었는데 그러다가 14년도에 이제 계속 보험료는 나가고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14년에 말소를 하고 번호판을 반납을 해서 한 번. 그랬다가 19년, 20년쯤에 이제 그때 육아로 힘들고 났을 때 애들이 16년에 태어나고 한 3년, 3, 4, 5년 지나고 할 때 그때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게 육아만 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 거냐 이제 그런 생각 다들 고쳤겠지. 그래서 그때 뭐 오래 너무 방치했으니까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수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하 주차장에 그냥 방치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견적도 알아보고 미리 그런 걸 수리를 하는 데가 있나 근처에 있나 찾아보고 막 19년도부터 그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20년에 20년 5월달쯤에 결행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해갖고 용달 실어서 가서 수리하고 실제 수리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거. 뭐한 2, 3일 툭툭 했더니 살아. 2, 3일도 아니지. 엔진 메카닉 자체는 바로 하고 찾아가라고 연락 왔으니까 살았다고. 타이어 교체하고 그때는 약간 오일 교체하고 이러면서 핵심은 캐브레터 클리닝 리빌드였던 것 같고 그거는 별로 뭐 견적 이거는 정비 견적 중에 10만 원밖에 안 했던 그 시절 금액으로 근데 캐브레터 물론 공임을 따로 챙기 받긴 하는데 캐브레터 분해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게 하긴 했다는 생각이 좀 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음. 그러고 이제 여기 영상에 있는 것처럼 가끔씩 타고 ASMR 영상을 타고 하다가 24년도에 이제 그때 예전에 캐나다 애들 5주 갔을 때 나랑 자네 장모들은 가서 2주만 여행하고 먼저 왔잖아 그때. 그럼 이제 나한테는 3주의 자유시간이 생긴 거야. 그때 아싸 하고 다시 좀 타고 다녀야지 해서 딱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딱 시동을 걸면 기름이 막 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뭔가 여기까지인가 싶고 더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 좀 인터넷 찾아본 다음에 너무 오래된 머신이라 다 사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막 연료 이쪽 호스나 다 사고서 그렇다. 그때 그냥 후딱 말소해서 번호판까지 반납해버렸어. 그게 내 두 번째 번호판 반납이고. 그러다가 아주 계속 생각에 이제 외국의 가라지 같은데 이게 자기 수리하고 이러는 거를 알고는 있으니까 가끔 꿈도 꾸고 있었는데
올해 6월달, 5월, 6월달쯤부터 그 수리를 지금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왜 내가 뭐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작년에 24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연료 교체용 연료 패커이라고 하는 연료 밸브 탱크에 붙은 밸브를 교체용 부품을 이베이에서 사놓긴 했는데 뭐 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사놓은 다음에도 별로 수리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었는데 꿈꿔왔던 그 게러지에서 이렇게 툭툭 혼자 수리하고 이러는 걸 뭐 영상을 또 찾아보진 않고 그런데 그냥 단지 생각.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한 거니까. 해보자. 갑자기 생각이 쳤을 때, 맨날 말로만 하는 쳤을 때, 갑자기 왜 여기는 안 해? 예, 또 약간 그런 영향도 있어. 애들이 이제 11살, 4학년. 같이 이제 덜 찾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은, 연료 탱크를, 그러니까 1차는 그, 내가 작년에 수배해놨던 팩, 피크, 연료 걔를 교체를 해보려고 좀 하게 된 거예요. 두세 번 가서 좀 어차피 연료 탱크를 내려야 되니까 뛰어야 분리를 해야 되니까 막 하고 하는데 분해가 되더라고. 뭐 약간 공구를 찾아서 정확히 맞는 공구를 찾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결국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엔진 속도계 그 분리하고 메인 시트 분리하고 연료계 중요한 그 나사를 푸는데 성공하고 그랬더니 끝이야. 그냥 빠져. 그래서 기존의 연료 탱크에다 두면 연료 코크를 새로 받은 거로 교체하고 대충 얼음 붙여갖고 한번 시험을 해보는 데까지. 물론 시험을 해봤더니 그대로 똑같이 기름은 똑같이 동일하게 새서 샜는데 근데 이제 막상 연료 탱크를 뜯고 나니까 그 안에 프레임이 보이고 캐브레터 이렇게 밑에 보이는데 19, 20년도에 수리했던 게 의외로 깔끔하게 쫙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프레임도 되게 튼튼하고 얘를 뜯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본질적으로 약간 근원적인 불안감, 그 맨날 갖고 있던 내 건 97년식 오래된 모델이니까 어디 가다가 중간 두 개를 뚝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보니까 튼튼하고 아, 얘 믿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맞죠. 드는 생각이 아마 왠지 뭐 챗GPT나 뭐 에서는 뭐 이거 아니면 연료콕 아니면 뭐 스로틀 밸브 뭐 무슨 뭐 체크 막 이러는데 아 옛날에 견적서에 있던 캐브레터 클리닝 앤 리빌드 그 10만 원으로 돼 있던 그 항목 캐브레터 청소를 한번 해주면 분해 청소를 해주면 되겠다 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럼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자. 그건 이제 내가 직접 못하니까 저번에 했던 그동안 가게가 바뀌었던 서비스로 연락해서 용달 불러서 홍보했더니 바로 살아난 거야. 다음날. 게다가는 요번에는 그냥 느낌상 될 것 같아서 용달에 맡기고 온 그날 오후에 그냥
번호판은 다시 보험 등록하고 가입하고 그거 가지고 번호판 등록까지 새로 등록해서 번호판 받았어. 6월 26일 받았더니 그 다음날 팔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들고 오고 그 다음날 들고 와갖고 번호판 붙이고 갖고 와서 지금까지 가끔씩 타고 사용하고. 내가 이번에 이제 약간 유명한 시간 화요일마다 지금 농구를 6월, 5월 말부터 다시 나가고 있는데, 그 평일 농구 나가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완벽한 그 알리바이가 돼갖고, 저녁 때, 화요일 저녁 때면 요즘 할 수 있게 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때 이제 좀 신경 써서 세차를 처음 했더니, 지금까지 세차를 별로 많이 한 생각이 없는데, 특히 물로만 밑에 크롬 도구만 대로 닦았지 실린더 쪽 닦은 적이 없는데 거기를 좀 신경 써서 도구를 교체하고 준비해서 그 실린더의 그 틈 여러 대로 좀 했더니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기에 지금 내 연료 탱크를 이참에 이번에 교체형 연료 탱크를 받았어. 실제로 등록하고 6월 26일 날 등록하고 7월에 하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충동 구매를 하나 했는데 일본에 그 부품 사이트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뭐 매장 뭐 부품이 뭐가 있는지 AI한테 시켜서 쭉 1차 조사를 시켰더니 뭐몇 가지 그리고 갖고 온 링크를 좀 툭툭 보는데 텍스타 400 부품이 많고 오씨 엔진 연료 탱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음, 그래서 제일 내가 사실은 연료 탱크가 좀 한번 찌그러진 채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도생이 낡은 면도 있고 한데 이 교체용 연료 탱크를 대충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해버렸어. 응? 비용도 연료 탱크 거기에 관세도 내고 한 7만 원 이러면서 사실은 보통 그 해주는 데가 없는데 도색을 해주는 데가 없는데 찾았어. 좀 외곽 지역에는 이런 데를 할 것 같아갖고 그다음 빨간색 테슬라 울트라 레드 야, 또 찾아주고 해서 성의 있게 15만 원 주고 도색도 했어. 야, 처음에 그 바이크샵 물어보니까 60만 원 이런 얘기라고 짜증이 나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였어. 뭐 색칠하는 게 그렇게 비싸? 너무 비싸게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다 색칠한 거를 갖고 와서 내 책상 밑에 회사 책상 밑에 있어서 내일 그때 날 잡고 새거 연료 탱크를 교체할 생각. 그래서 지금 올리는 영상의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주행 그 영상의 동영상 재생 목록이 네오제네시스 신세기 두 번이 신세기 음, 음, 색깔은 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생각이 여기 떠오르면 단색이 떠올랐으면 이 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나를 여는 사람들이란 내가 어떤 사람 조단 맨날 농구 이런 사람들이란 뭐 결국은 결론은 이거 하나로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두 바퀴 참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떤 정도 위험은 감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아무튼 흥분하면 땡기면 위험한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분출하는 사춘기 난 20대 완전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30을 넘으면 문제 같다고 그다음 30 되면 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내가 그렇다.
살살. 실제로 왜 타면 어떤 그 왜 위험하고 가족들이 봤는데도 타느냐 이런 게 영상 관련해서 그 괜찮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 그 영상을 여기다가 그 관련 글 쪽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투어 얘기 많이 했고, 아, 김문석. 내란 때 그 굉장히 정리된 깔끔한 문장을 하면서 어떤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참 거의 18년, 20년 가까운 나이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민주당 이름도 잘 갖고 와서 기특하다. 그래 옛날에 실수했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또 의미 있다고 참 뿌듯하고 대견하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요즘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급한 태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인가 지능이가 제대로 구현돼서 그거에 따르다 보니 김민석이 그렇게 된 건가 참 마음이 복잡한데 내가 좀 많이 보고 참고하고 있는 김동만 선생이 하는 말은 다 거의 사실은 이제 결론이 난 것처럼 너무 얘는 가능성이 없고 넥스트를 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그 구조적인 방향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고 실제 결과는 그렇게 안 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정진 교정을 하고 다시 오고 정권이 안 넘어가고 재창출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방향적으로는 이재명의 선택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 오래된 사람들이 별로 인물이 없기는 해. 생긴 것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 이 정도가 안 돼. 하지만 하지만 행정집행으로 돼가니까 짧게 짧게 가는 거 그거는 잘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할 순 없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체급이 올라가서 이번에 잘 되면 나는 말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수 선생님이 요즘에 무조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면서 말하는데 내가 김갑수 선생을 내가 호출하고 없을 때도 맨날 응원하고 좀 와서 마이크를 쥐어주라고 얘기했던다. 내가 봤을 때는 뭐랄까 중심을 못 잡는 중심이 흔들린 약간 힘 빠진 늙은 느낌, 힘 빠진 노인의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음, 음, 참. 강선봉 같이 나와서 우영이랑 같이 나와서 참, 그거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더위에 몸 건강 조심하세요.